2020년 우리나라의 돌봄 시스템이 완전히 바뀝니다. 바로 통합돌봄이라는 이름으로요. 이게 그냥 정책 하나가 바뀌는 그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와 내 가족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아주 거대한 약속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엄청난 약속, 과연 제대로 지켜질 수 있을까요? 혹시 가족이 아프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어디서부터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정말 막막했던 적 없으신가요? 이 병원 가랴, 저 요양시설 알아보랴, 또 복지센터 문턱은 왜 이렇게 높은지, 필요한 서비스를 일일이 찾아다니느라 정말 동분서주했던 경험,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마치 흩어진 퍼즐 조각을 혼자서 다 맞춰야 하는 그런 기분이었죠. 자, 바로 그 흩어진 퍼즐 조각들을 한 방에 해결해줄 해결사가 등장했습니다. 그게 바로 통합돌봄입니다. 예전에는 여기저기 문을 다 두드려야 했다면 이제는 딱 한 곳에 신청서 한 장만 내면 되는 거예요. 한 번의 신청으로 모든 게 해결된다니 정말 엄청난 변화 아닌가요? 이게 구체적으로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나만을 위한 돌봄 매니저가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신청서 하나만 내면 전문가인 사례관리사가 저한테 꼭 필요한 의료, 요양, 복지 서비스를 알아서 착착 찾아주고 연결까지 해주는 거죠. 더 이상 제가 직접 발로 뛰면서 정보를 찾아 헤맬 필요가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 똑똑한 시스템이 얼마나 큰 규모로 우리 곁에 다가오고 있는지 그 스케일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건 그냥 작은 시범 사업이 아니에요. 대한민국 돌봄의 판 자체를 바꾸는 정말 거대한 도약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현재 183개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게 불과 2년 뒤인 2026년에는 대한민국 전역 229개 모든 시군구로 확대됩니다. 말 그대로 통합돌봄 전국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이 변화에 얼마나 진심인지 보여주는 숫자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1,771억 원. 원래 정부가 생각했던 예산은 777억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국회에서 아니다, 이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2배 넘게 예산을 늘린 겁니다. 그만큼 국가적으로 이 사업에 거는 기대가 크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 막대한 예산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내가 어디에 살던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누구나 당연하게 누릴 수 있는 돌봄의 기본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정말 대단한 비전이죠. 하지만 이렇게 멋진 비전과 막대한 예산만 있으면 모든 게 다 잘 될까요? 지금부터는 이 장밋빛 계획 뒤에 숨어있는 우리가 반드시 넘어야 할 현실적인 문제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질문은 아주 간단명료합니다. 과연 돈만 쏟아붓는다고 이 거대한 시스템이 저절로 잘 굴러갈까요? 현장의 목소리는 단호하게 아니오입니다. 예산만으로는 절대 메울 수 없는 아주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기 때문이죠. 첫 번째 문제는 바로 사람입니다. 이 모든 서비스를 현장에서 움직이게 할 핵심 엔진, 바로 사례관리사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일은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는 많은데 보상은 적으니까 숙련된 분들이 계속해서 현장을 떠나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 현재 일하고 있는 인력은 1,800명 정도예요. 그런데 2026년에 전국으로 확대하려면 최소 3,200명이 필요합니다. 지금 필요한 인원의 절반을 겨우 넘기는 수준으로 버티고 있는 거죠. 정말 아슬아슬한 위기 상황입니다. 아니, 왜 이렇게 사람이 부족한 걸까요? 답은 이 표 안에 다 나와 있습니다. 한 명이 무려 50명의 삶을 책임져야 하는 엄청난 업무량에 시달리는데 월급은 250만 원 수준이에요. 이러니까 3명 중 1명이 1년을 버티지 못하고 떠나가는 소진의 악순환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 문제는 우리나라의 오랜 숙제이기도 하죠. 바로 지역 간의 극심한 불균형, 지역 격차 문제입니다. 전국 어디서나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본 시스템이 되려면 이 격차부터 넘어서야 합니다. 상황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서울 같은 대도시는 병원이나 요양시설 같은 인프라는 잘 갖춰져 있는데 정작 거기서 일할 사람이 부족해요. 반면에 농어촌 지역은 일할 사람도 없을 뿐더러 서비스를 제공할 시설 자체가 부족한, 그러니까 이중고를 겪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료 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에 책임의료기관을 새로 만들고 병원 가기 힘든 분들을 위해 원격 진료를 도입하고
또 이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한 교통 지원을 대폭 늘리는 식의 다각적인 해법이 필요한 거죠. 마지막 세 번째 문제는 기술에 대한 물음표입니다. 전체 예산의 15%나 되는 꽤 큰 돈이 AI 돌봄 로봇이나 디지털 관리 시스템 같은 기술 개발에 쓰이거든요. 하지만 과연 이 비싼 기술이 현장의 진짜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을지, 현장 실무자들이 이 복잡한 기술을 제대로 쓸 수는 있을지, 또 민감한 개인정보는 과연 안전할지,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통합돌봄이라는 거대한 약속의 밝은 면과 또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요한 변화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이제 우리들은 뭘 해야 할까요? 이 문제는 그냥 정부나 전문가들한테만 맡겨둘 일이 절대 아닙니다. 바로 우리 동네, 그리고 언젠가는 나와 내 가족이 마주하게 될 현실의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시스템의 주인이자 깐깐한 감시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던져야 할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우리 동네에 돌봄을 책임질 사례관리사가 충분히 있는지, 그리고 그분들이 자부심을 갖고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합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 이걸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동네의 병원, 요양원, 복지센터가 그냥 서류상으로만 협력하는 척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한 몸처럼 유기적으로 움직여서 서비스가 끊기는 일 없이 잘 이어지고 있는가? 이것도 확인해야죠. 그리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도입한 새로운 기술들이 현장에서 땀 흘리는 분들의 일손을 덜어주는 날개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사용법만 복잡하고 귀찮은 또 하나의 짐이 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는 계속 물어야 합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통합돌봄, 의심의 여지 없이 대한민국 복지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정말 중요한 진전입니다. 하지만 그 성공은 단순히 예산을 많이 쓴다고 해서 저절로 따라오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2026년 통합돌봄이 그저 공허한 약속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모두를 위한 든든한 사회 안전망이 될 수 있을지, 그 열쇠는 바로 이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는지 지켜보는 우리의 날카로운 질문과 끊임없는 관심에 달려 있습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진짜 주인은 바로 우리 자신이니까요.